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아주 약간은 널뛰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시장이 많이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위치, 좋은 기회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갑자기 속보가 나왔던 게 오늘 또 뭐 거리두기가 조금 더 격상된 건 아니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그 조건들이 좀 더 강화되고 그쵸. 있고 여기에 일본에서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쵸. 아베 총리가 건강을 이유로 지금 사임을 계획하고 있다.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한 23,300선까지 훅 밀렸다가 그쵸. 지금은 다시 좀 낙폭을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봤더니 애국 테마주가 동시에 모나미,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 국내 증시에서는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 네.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그게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일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전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일본 경제가 한순간에 뭐 침몰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올라갔을 때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지금은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오늘 애국 테마주들 상승은 이슈를 연결지는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해프닝으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너무 애국 테마주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직 사임을 발표한 건 아니고 사임의 의향을 말하면서 5시에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 일본과 싸울 때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그렇죠. 국산 소부장주들도 애국 테마주로 꼽혔잖아요. 네. 제가 또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이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별개로 봐야 될까요? 단계로 보셔야죠. 네. 일단 원래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요. 대응하기가 너무 거의 불가능한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들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또 에고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등락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흐름 자체는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할 건 없고요.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오히려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주가가 빠지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슈보다는 기업의 가치 쪽으로 보시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과열돼서 요즘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은 그 종목이 계속 가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될 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아베 총리의 사임 뉴스와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 한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시 본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규수 매니저님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솔리드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솔리드 서진 시스템이 오늘의 대장이었지 않았을까. 대장이죠. 네. 대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장기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 시장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렇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시기 바라고 솔리드가 지금 현재 주가가 아직도 신고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쉬었다 또 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차트 파동만을 보시더라도 1차 급등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지금 상승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직전 고점대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고 가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러나 5G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 얼마 전에도 제가 종목군들을 분석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증권사들의 5G와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팔아낸다는 것보다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률 자체가 뭐 120%가 넘는 그런 수익인데
좀 많이 올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이만큼의 수익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익절가를 이제 11,000원 정도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정도가 되면 추세적인 흐름이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이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 가격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와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뭐 말 그대로 대장주면 내에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올라서 쉬었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고 윗골이 달고 있는 형태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권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일선 중심의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5G 관련주는 많이 올라가지고 잠깐 주종은 나오더라도 폭락에 대한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갔다가 기간 주종을 보고 나서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도 우리가 급하게 털어낸다는 관점보다는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자, 현재 이 종목도 익절가를 제가 46,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46,500원 정도는 이 정도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가더라도 중장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이 솔리드와 서진 시스템 같은 5G 관련주들이 살아있을 때 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랐었던 뭐 HLB라든가 이노아이스라든가 KMW 이런 종목들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발주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5G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도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장비주 사이맥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G 관련해서 반등세가 나오다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전에 좀 올랐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좀 밀린 상태인데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맥스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지금 중간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이 시도가 되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형태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중간 바닥을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시장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혼자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얼만큼 강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굳이 뭐 물량을 털어낸다는 관점보다 역시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현 구간에서 강하게 시장이 살아나고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한번 따라 붙을 만한 상태고요. 다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거나 내지는 주가가 밑으로 깨지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는 약간 방어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 아시고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맥스까지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빨간불을 켰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쵸. 있는데요. 시장의 움직임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한 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시장의 이제 중요한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쌍끌이 매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쌍끌이 매수라고 적어주셨고요. 오늘은 기관이 양시장에서 또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 중반 위에 네. 강하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시장을 좀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하나의 과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시장이 흔들렸다는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직은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갔다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고요. 코스피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다가 밀리긴 상태여서 아직은 고점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5일선과 21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5일선과 21일선과 골든 크로스는 분명 시장 자체가 저점을 짚고 이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3단계까지 이제 격상하기에는 너무나 내수 경기 쪽에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고 2.5단계로 이어가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악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같이 합니다. 같이 샀다가 같이 파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개인들에 의해서 장세가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 기사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을 우려해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했답니다. 3단계까지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3단계까지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하고 휴일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클라이막스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정말 확진자 수가 뭐 500명, 600명, 700명, 1000명까지 늘어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은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400명 이상까지 갔다가 이제 확진자 수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형태고 그동안 방역을 많이 해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3단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라도 2.5단계를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한다라는 것으로 본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아직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최악의 경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시장은 단기 충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겠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강합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780억 정도, 기관들이 871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투신 보험단이 42억이고요. 투신권들이 79억입니다. 그리고 은행권과 연기금까지도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코스피 시장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장 가치가 많은 종목이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세부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유망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 종목들은요. 철저하게 펀더멘탈, 기관과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 중심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 그들 종목의 반등이 나올 겁니다. 차트보다는 펀더멘탈에 주목한 그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 이 수급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한 수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점진적 랠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점진적 랠리라고 적어주셨는데 랠리를 일으킬 만한 무언가의 기대감 혹은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성장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점진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점진적인 거.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좋아요. 네. 좋은데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너무 많이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급격한 상승보다는 여전히 흔들면서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런 장세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세입니다. 잔파동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야 흔들리지 않고 주식을 잘 들고 있는데 가다 말다 이렇게 가게 되면 답답하고 지루하다 보니까 주식을 잘 못 들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장세를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야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단 시장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일단 나타났었죠. 그 오른 데 따른 조정, 단기적인 조정은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5일선과 21선 간의 코스닥 시장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의 단기적인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점진적인 2차 랠리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가 중요하겠죠.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른 게 부담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는 차트보다는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이상 악재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도 일단 안정적이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코로나19가 이제 확진 여부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좀 진정권에 접어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 이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진정되는 위치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인 것을 보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느냐 내지는 조심스럽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역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일단 오늘 5G 관련주 하반기에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을 선두로 해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좀 넓게는 OLED하고 스마트폰 이쪽 섹터에 대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연준이 일자리를 위해서 연 2%가 넘는 인플레를 용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강세장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동성 장세가 가장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유동성 장세가 정말 시세가 많이 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열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플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엄청난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인플레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지수가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인플레를 넘어서 연 2%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당국의 미국 경기에 대한 강력한 부양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단기로 올라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장 기준은 이러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무섭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5일선과 10일선 간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고 21선까지 뚫은 그런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간 바닥지고 올라갔죠.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도 완만하게 추세 반등세가 좀 나오는 형태입니다. 윗골이 달고 약간은 밀리고 있습니다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앞입니다. 앞에서도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갔죠. 가는 등 마는 등 가는 등 마는 등 정말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관점보다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길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위치가 되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분명히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급하지 말자.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랠리만 너무 봤는데 네. 점진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춰보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잔파동이 있을 테니까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쵸. 우리는 그 랠리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의견에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5G를 뭐 워낙에 많은 종목을 들여가지고 네. 참 이제 종목 발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갔던 종목군들 외에 이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후발주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코이버 가져왔습니다. 코이버, 그렇네요. 코이버는 저희가 5G 관련주로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던 그렇죠. 종목이에요. 뭐 서진 시스템, 솔리드, 오이솔루션 많이 나왔는데 코이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일단 뭐 대장주가 갔으니까 이제 못 올랐던 후발주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 코이버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지난번에 한 차례 이제 5G 관련주 올라갈 때 뒤늦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뒤에 따라가는 그런 양자암호 관련된 그런 5G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버 같은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인 국내 1위의 광정성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장비에 있어서 통신 장비를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 또 5G와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G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5G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5G 관련주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양자암호라는 단어가 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광전송 통신 장비와 더불어서 양자암호라는 두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KT나 LG 플러스라든가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 3사에 대한 광성, 정성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적이 눈에 띌 정도로 좀 좋아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는 종목이고 역시 뭐 지금 5G 간주가 올라가고 있듯이 하반기 5G 투자가 국내와 해외 쪽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른 실적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요. 현재 주가는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역시 코로나19 때 폭락했고 그리고 급반등이 나섰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횡보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 폭락 후에 반등이 굉장히 컸었죠.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가 못 가니까 5G가 못 가니까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형태입니다. 밀집돼서 물량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급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12,5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12,500원 정도면 역시 직전 고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빨리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9,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이버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 가격은 9,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1,350원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